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180석의 입법 독재도 이제 종식을 고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 총선 결과는 마치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참담했던 그대들의 종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 양산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중진공, 인사혁신처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까지 대대적 압수수색을 완료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사위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문재인 시절 청와대 참모들과 핵심 측근들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중단하라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지난 정권에서 당신들이 했던 짓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00명에 육박하는 우파 인사들에게 적폐청산이라고 구속을 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정의 구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격세지감, 상전백혈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둑한 배짱에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뿌리 깊은 뚝심의 지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정의의 사도와 같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관리하는 곳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이나 종편, 공중파 방송 등의 다양한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유해 방송이나 편파 방송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과 기술 지원도 담당하고는 있지만 방심에서 적발했던 불공정 방송, 편파 방송 등을 근거로 해서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송사의 저승사자라 하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통상 집권당이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권 교체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 알박기들이 다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권 교체의 부정, 대선 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으로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고 최근 방송위에서 심각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은 방심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정권 교체 2년임에도 좌파들이 방송 심의권을 장악하고 편향 방송 프로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MBC와 YTN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편파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방심위원 2명에 대해서 전격 해촉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심위원 정원 9명 중에서 4명이 공석이 되고 있고 여당 추천위원이 4명이고 야당 추천은 1명으로 점차 방심위가 정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강력한 리더십의 표현이자 평범한 지도자가 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가를 위한 결단력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김만배 신앙립 허위 가짜 인터뷰 사건을 주도했던
뉴스타파에 대한 방송 심의는 방심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유인 방심위원장의 지인은 뉴스타파를 방심위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던 방심위원들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기밀을 유출하고 내부 직원들은 유일인 방심위원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고발했던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방심위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유출 용의자는 2~3명으로 좁혀졌고, 이들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좌파 언론 노조들과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좌파 언론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하기 위한 조직적 저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정권 교체 2년까지 좌파들의 언론 장악에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늦더라도 국가 정상화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법치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반을 넘기면서 어렵게 KBS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MBC, YTN 같은 방송들은 여전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일당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또 김명수 법원의 수많은 편향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권 분립의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2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 줄줄이 구속 사태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 완전히 붕괴되어 있던 국가 시스템을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늘이 도운 시대적 사명이라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후계자가 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최대의 강점은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동료 시민들이 윤석열 엘리트 정부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진정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정치와 엘리트주의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엘리트 정치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라면, 엘리트주의는 부와 학력, 가무와 같은 기득권에 기반한 소수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들은 계층 이동을 불가능해 하는 기득권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한동훈 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콤비는 강력한 국정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정희는 새마을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한동훈 라인은 엘리트 정신을 국민 정신 운동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물질과 정신까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윤, 한 콤비네이션은 이 시대의 멋진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물질에 의존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우파들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차원 높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 나왔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에 주력해달라. 작년 3월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동료 시민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가덕도 최초 공개라는 영상이 유튜브 측에서 19금 연령 제한 영상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좌파들의 신고 또는 방해로부터 저희 우파 방송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